하늘이 내린 책 숲을 읽다. 남록과 치유의 숲입니다. 무궁화 하면 어릴 적 즐겨하던 숨바꼭질 놀이가 생각납니다. 눈을 가린 술래가 큰 소리로 어주어진 숲가지를 세는 동안 다른 아이들은 몸을 숨기죠. 가능한 한 빨리 세기를 끝내어야만 우왕좌왕하다가 제대로 숨지 못한 아이들부터 쉽게 찾을 수 있겠기에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라는 10개의 글자로 구성된 문장을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단번에 외쳐 10가지의 수를 대신하였지요. 그때의 숨바꼭질 놀이 때문인지 지금도 무궁화는 늘 친근한 느낌으로 다가옵니다. 초등학교 때 무궁화 무궁화 우리나라 꽃, 삼천리 강산의 우리나라 꽃, 피었네 피었네 우리나라 꽃, 삼천리 강산의 우리나라 꽃이라는 노래를 부르며 흥겨워했던 기억 또한 지금도 새롭습니다. 무궁화는 여러모로 우리 귀에 익은 이름이며 대개는 꽃 모양만으로도 이웃 아저씨처럼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식물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어찌하여 무궁화가 나라꽃이 되었는지 또 법으로 정한 것은 아니지만 모두가 나라꽃으로 인식하고 있는 이 나무가 그럼에도 우리 고유 자생종이 아닌 재배종으로 등록되어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아울러 수백에 이르는 많고 다양한 무궁화 품종들에 대해서 우리 꽃이라고 부름에 걸맞게 어느 정도까지 그 이해의 범위를 넓혀야 할지 등은 밀린 숙제처럼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무궁화가 우리 민족과 언제부터 함께 하였는지를 설명하려 할 때 흔히 드는 예가 기원전인 선진시대의 중국 지리서 산해경이나 신라 효공왕 원년인 897년 최치원이 당나라 소종에게 보냈다는 국서 등인데요. 산해경이 신화적 내용을 가진 소설류의 책이긴 하나 군자의 날에 훈화초가 있어 아침에 피었다 저녁에 진다는 기록이 나온다고 하며 군자국은 고조선을 훈화초는 무궁화의 옛 이름을 지칭한 것으로도 추정합니다. 최치원이 작성한 국서에는 우리나라를 근화향으로 표현하였으며 고려 예종도 고려를 근화향이라고 했다지요. 우리 스스로 또는 중국이 우리나라를 무궁화의 나라로 생각하여 근화향이라거나 근역으로 불렀다는 실증 자료는 우리나라나 중국의 여러 고서 등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무궁화가 단군조선 시대의 국화였으며 하늘꽃 또는 태양꽃이라는 뜻으로 한화로 불렸다는 설화적 얘기들도 전해집니다. 여러 자료로 추정컨대 무궁화는 적어도 고조선 전부터 이 땅에서 민족의 존재감과 의미를 부여하는 식물로 혹은 민족의 상징으로 마음속에 자리 잡기 시작한 것으로 짐작됩니다. 무궁화가 들어간 최초의 노래가 불렸던 것은 1896년으로 전해지는데요. 마침 독립문 정초식에서였는데 어느 참가 학생단체가 스코틀랜드 민요 올드랭사인의 멜로디에 실어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 조선사람 조선으로 길이 보존하세라는 후렴이 들어가는 작사자 미상의 노래를 불렀다는 것인데요. 이렇게 시작한 노래는 1935년 안익태가 작곡한 한국 환상곡과 결합 새로운 곡으로 바뀌는 등의 여러 변형 과정을 거쳐 지금의 애국가로 정착되었다고 합니다. 아무튼 무궁화가 애국가 후렴에 붙게 됨에 따라 무궁화는 우리 민족의 꽃이며 나라꽃이라는 인식이 깊고 넓게 확산되는 계기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무궁화꽃은 7월 초순부터 10월 중순까지 매일 아침에 피었다가 오후에 오므라들기 시작하고 해질 무렵에는 꽃이 떨어지기를 반복하며 큰 나무에서는 한 그루에 3,000송이까지도 핀다고 합니다. 또한 옮겨 심거나 끝꽂이를 해도 잘 자라고 공해에도 강한 특성을 지니고 있지요. 이러한 특성은 민족의 끈질긴 생명력과 무궁한 발전의 상징으로도 여겨졌습니다. 영원히 피고 또 피어서 지지 않는 꽃이라는 상징성은 일제의 식민 통치에도 굴하지 않고 영원히 번영하려는 우리 민족의 염원과 연결되었으며 민족 정신과 국권 회복의 열망을 담게도 되었습니다. 일제 강점기 동안 독립투사들도 독립을 위한 결의와 희망을 무궁화로 상징화하였으며 군가로서 또는 광복군 장교의 군복에도 무궁화를 새겨 넣는 등으로 애국가나 무궁화를 독립운동에 적극 활용하였습니다. 일제도 무궁화가 단순한 꽃을 넘어 국군 회복과 독립을 꿈꾸게 하는 매체로 활용되고 있다는 우려로 1920년대 후반부터는 무궁이라는 말이 들어가면은 민족운동의 일환으로 트집 잡아 출판물은 허가하지 않았고 관련 기사는 삭제토록 했다고 합니다. 더하여
무궁화는 몸에 닿기만 해도 부스럼이 나고 꽃가루가 눈에 들어가면 눈병이 난다거나 진딧물이 들끓는 흉한 꽃으로 매도하였습니다. 조선의 상징으로 더욱 부각시키면서 무궁화의 보급을 방해하였다고 합니다. 당시 무궁화 보급운동을 벌였던 남궁옥 선생은 1933년 11월에 체포되어 옥고를 치르기도 했죠. 이러한 과정에서 무궁화가 민족의 의리 담긴 꽃이라는 공감대가 더욱 두터워졌고 광복 이후에는 자연스럽게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나라꽃으로 일종의 관습법적인 국화로 인정받게 된 것입니다. 현재 무궁화는 그 꽃봉오리 모양인 국기기봉을 포함하여 정부 부처와 국가기관의 상징으로 또는 외교문서, 훈장, 대통령 표창장, 여권 등에서 표장이나 문양으로 다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무궁화는 200개가 넘는 속과 4천 이상의 종을 포함하는 9가에 속하는 칼립들기 나무로 회색인 나무 껍질은 섬유질이 많아 질기고 잘 꺾이지 않으며 간혹 키가 4m에 이르기까지 합니다. 어긋나기로 달린 타원형 잎은 3개의 중심맥을 따라 대체로 세갈래지며 가장자리에 얕은 톱니가 있습니다. 10월 내지 11월이면 세로로 갈라져 5조각으로 열리는 열매는 꽃받침에 쌓여 있고 씨앗도 긴 틀로 덮여 있습니다. 9가의 지구상 출현은 화석 기록으로 보아 100학기까지 거슬러 올라가는데 우리가 잘 아는 초콜릿이나 코코아의 원료가 되는 카카오, 콜라 음료에 쓰이는 콜라넛, 섬유작물인 목화, 강한 향의 열매를 가진 듀리안 등이 포함되어 있죠. 무궁화 속에는 400 이상의 종이 있습니다. 무궁화란 우리 이름은 고려 말의 문신 이규보가 지은 동국 이상국집에서 끝없이 피고 진다는 뜻의 무궁과 궁전의 꽃들이 빛을 잃었다는 고사에서 유래했다는 무궁간의 논쟁에서 처음 등장되었다는데 이는 고려시대에도 무궁화라는 이름이 사용되었음을 증명하는 중요한 기록입니다. 고려와 조선시대를 이어오는 여러 문헌에서 무궁화가 무궁, 건화, 건 등의 이름으로 문헌에 등장해왔던 것은 오랜 세월에 걸쳐 민중에게 친숙한 나무였던 것임을 짐작케 합니다. 중국에서는 무궁화를 목건 또는 목건화로 표기하며 건, 순화, 훈화초 등으로 불린다는데 우리말 무궁화가 생겨난 것도 중국어 목건으로부터 시작되었다고도 합니다. 목건의 소리를 빌려 적으면서 영혼이 피고 또 핀다는 의미까지 덧붙인 소위 군두목식 표현으로부터 오늘의 이름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이죠. 또는 한자명 목건보다 순수 우리말 무우계, 무광 등과 같은 토속 이름에 적절한 한자음을 붙여 무궁화로 쓰인 것으로도 추정합니다. 어쩌면 한자음과 순 우리말이 서로 영향을 주면서 생겨난 것일 수도 있겠죠. 일본에서도 무궁화를 무구게로 부르는데 우리 고유 이름이 무궁화와 함께 일본으로 전해진 것을 증명하는 것이라는 설도 있습니다. 무궁화는 샤론의 장미로 불리기도 하는데 히브리어 성경에서 나온 말이라고도 하지만 그 어원과 해석 및 지칭하는 식물명이 정확히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란이 많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지역이나 장미와는 무관한 식물임에도 장미 이름이 들어간 것은 아마도 꽃의 아름다움이 장미에 비견되었기 때문인 듯도 합니다. 무궁화의 속명 히비스쿠스는 고대 그리스 이비스코스에서 유래하였다는데 이는 그리스의 식물학자이며 양리학자였던 페다니우스가 마시멜로를 지칭하여 쓴 이름이라고 합니다. 속명이 이집트 여신의 이름에서 나왔다는 속설도 있습니다. 종소명 시리아쿠스는 린네가 학명을 지을 때 무궁화의 원산지를 시리아로 생각하여 붙인 명칭입니다. 그러나 무궁화는 중앙아시아나 서아시아인 시리아에는 자생하지 않으며 동북아시아 지역, 특히 중국과 인도 북부 지역이 원산지로 지목됩니다. 우리나라에도 워낙 오래전부터 무궁화가 자라고 있었으므로 자생한 것으로 주장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역사적 문화적으로 우리나라와 깊은 관련이 있고 나라꽃이라는 상징성을 가지고 있지만 순수한 야생지나 그 개체군을 찾아 식물학적으로 그 분포를 명확하게 규명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자생식물이란 특정한 지역에서 원래부터 사람의 보호를 받지 않고 자연 상태 그대로 자라는 식물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현재 무궁화의 분포는 식재 활동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며 여전히 재배 및 품종 개량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식물로 현재까지 어디에서도 야생인 무궁화 원종의 개체군이 발견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한국에서 발견되는 무궁화 개체들이 과거부터의 자연 분포인지 아니면 인위적인 식재와 확산에 의한 것인지를 구분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이러한 특성을 고려하고 식물학적 분류와 관리의 효율성을 위해 재배 식물로 분류하여 관리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유전체 염기서열 분석 등을 통해 무궁화의 기원을 밝혀나가는 연구 결과들이 더 나올 것으로 기대해 봅니다. 일본은 8세기경, 유럽이나 북미 쪽은 16세기경에 관상수로 재배되기 시작하였다고도 전해지며 지금은 전 세계의 온대, 아열대 및 열대 지역에 광범위하게 재배되고 있습니다. 현재 무궁화 속의 우리나라 자생식물로는 황근이 있고 각시부용이나 닭풀 등과 함께 약 200여 종에 이르는 재배식물의 하나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강릉 방독리 무궁화는 나이가 100세 이상인 것으로 추정되며 무궁화로서는 우리나라에서 유일한 천연기념물입니다. 1992년 안동시 도산면 예안 향교 마당에서 발견된 안동 무궁화는 3.1 독립운동에 참가하였던 선조들이 심은 한국 유일의 고유종이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꽃 모양이 아기처럼 작고 예쁘다 하여 애기 무궁화로도 불렸는데 최대 36시간 동안 꽃이 피므로 밤에도 꽃을 볼 수 있는 유일한 무궁화라고도 했습니다. 1999년에 무궁화 안동이라는 품종으로 다시 태어났지요. 우리가 흔히 보는 아름다운 무궁화 꽃들은 오랜 시간 동안 육종을 통해서 개발된 재배 품종들로 그 절반 이상은 국내에서 개발된 품종들입니다. 무궁화는 3가지 잎겨드랑이에서 꽃이 1개씩 피어납니다. 넓은 종형의 꽃잎이 5개인데 밑부분은 붙어 있고 시방으로부터 암술대가 곱게 위로 뻗으며 그 주위로 20 내지 40개의 수술이 암술대를 싸고 있는데요. 여러 개의 수술이 달린 수술통의 중앙부를 암술대가 뚫고 나와 있는 독특하고 아름다운 모양의 꽃입니다. 주로 꽃잎의 색에 따라 배달개, 단심개, 아사달개의 3종류로 나누는데요. 배달개는 흰 꽃으로 꽃 중심부에 붉은색, 즉 단심이 없습니다. 흰색을 좋아하는 배달민족을 닮았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라지요. 단심개는 중심부에 붉은색이 있는 꽃입니다. 꽃잎의 바탕색에 따라 다시 백단심, 홍단심, 청단심으로 나뉩니다. 아사달개는 꽃에 무늬나 얼룩처럼 번진 듯한 단심이 있는 꽃입니다. 무늬는 벌덩을 굴샘으로 안내한다지요. 배달개, 단심개, 아사달개는 기본형인 홀꽃 외에 암술대 주위의 수술 일부가 꽃잎으로 변한 반겹꽃, 수술과 암술이 모두 꽃잎으로 변한 겹꽃이 있습니다. 이 밖에도 꽃이 피는 시기에 따라 자라는 습성에 따라 나누기도 합니다. 단심의 크기나 색, 단심선의 길이나 굵기, 겹꽃인 경우 속꽃잎의 모양과 수 등 아주 미세한 차이까지 품종 구분에 포함시키기도 하므로 학자 간 분류에서 견해 차이가 생겨나기도 합니다. 무궁화는 주로 자가 불화합성 식물이므로 인위적 육종 외에도 오랜 기간 동안에 수많은 잡종이 생겨났거나 변이에 의한 품종 출현도 적지 않았을 것으로도 추측됩니다. 국내에서 육성된 무궁화 품종 중에는 홍단심개가 가장 많고 그 35% 정도가 백단심개라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무궁화는 홀꽃의 분홍색인 것으로 나타났다고도 합니다. 산림청 보고품종 7종 중에는 백단심개 원화와 홍단심개 7보가 국가상징 나라꽃으로서의 적합성이 높게 나왔다지요. 국내에서 선발 육성된 품종으로 단심개인 홀꽃 형태의 무궁화를 국가기관 등에 우선 식재하도록 규정하고도 있습니다. 그 많은 품종들을 구별하고 이름들을 기억하는 것은 해당 전문가의 영역으로 보입니다. 무궁화는 꽃도 아름답지만 꽃잎은 떡과 차로, 어린 잎은 나물로 먹거나 술을 담기도 했고 수피는 섬유 원료로 또는 한약재로서도 사용하여 왔습니다. 무궁화 추출물은 항산화 생리 활성과 혈액순환 개선을 가져오며 특히 꽃에 포함된 여러 성분들은 항노화 억제 효능이 있다고 합니다. 또 꽃잎 추출물 사포나린은 스트레스 및 수면 장애를 개선한다고 하며 꽃봉오리 추출물은 지방 형성 억제 효과가 입증되었다고도 합니다. 무궁화는 관상용 외에도 혈압과 혈중 지방 수치를 낮추는 기능성 식품과 미백 효과를 가진 화장품 재료로서 또 다양한 효능의 천연물 신약 재료의 개발이 기대되는 식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무궁화는 저 먼 통일신라 때부터 근화향이라는 이름으로 나라와 공동체를 상징하는 식물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조선이나 대한제국으로도 이어졌으며 나라를 잃게 되자 민족의 상징이 되어 독립과 국권 회복을 위한 단결과 구심점의 역할을 해왔습니다. 1000년도 훨씬 넘는 유구한 세월 동안 무궁화는 우리와 맺어온 정서적 역사적 일체감 속에서 나라꽃으로서 함께 해왔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피어나는 꽃은 우리 민족의 타고난 근면성과 진취적 정신의 표상이기도 하며 어떤 환경에서도
끈기로 굳건한 생명력을 발휘하며 언제나 소박하고 정결한 모습으로 오랜 시간 동안 쉼없이 꽃을 피워 올리는 모습은 끊임없는 발전과 번영을 기원하는 우리의 심상을 잘 드러내는 것으로도 여겨졌습니다. 비록 여러 대내외적 어려움으로 앞길이 험해 보여도 날아꽃인 무궁화를 보며 더욱 큰 용기와 희망으로 미래를 열어가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무궁화에 대한 새로운 관심은 민족 정체성과 우리의 일체감을 일깨우는 또 다른 출발점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